안녕하세요. 김아이TV입니다. 부동산 규제가 그동안 너무 자주 바뀌어서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조정지역 지정으로 멘붕 오신 분들도 많으시죠. 아마 실질적으로 부담되는 게 양도소득세, 취득세, 대출 부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정리했지만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양도소득세랑 취득세야 조정지역 지정 전 거래 내역만 확실하다면 기존 조건대로 인정해주니 가타부타 논란이 덜합니다. 그런데 대출이 문제입니다. 특히 분양권 당첨자나 분양권 매수했을 때 중도금 승계 문제랑 잔금 대출이 문제인데요. 오늘은 분양권 조정지역 지정 전, 후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18일 이전 분양권 매수, 2020년 12월 18일 이후 중도금 승계 및 명의 변경 시 허그 보증은 중도금 신청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허그 보증은 중도금 신청 날짜, 중도금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조정지역 지정 이전에 계약을 했더라도 이때 조정지역 이후 중도금을 신청하면 조정지역으로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1주택 처분 서약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처분 서약이 없는 경우라면 조정지역에 이미 하나를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조정지역에 대출은 안 됩니다. 조정지역에 하나를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비조정지역에 하나를 대출받는 건 됩니다. 반대로 비조정지역에 한 개를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조정지역에 하나 더 대출받는 거 안 됩니다. 그리고 비조정지역에 하나를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비조정지역에 하나 더 대출받는 건 됩니다. 즉 조정에서 조정은 안 되고 조정에서 비조정은 됩니다. 비조정에서 조정은 안 되고 비조정에서 비조정은 됩니다. 이것 때문에 조정지역 이전에 거래가 된 계약이 캔슬되는 등 현장 소장님들이 이거 정리하느라 바쁘셨죠. 중도금 대출은 이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되는데 문제는 잔금 대출입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 분들도 1주택자분들은 처분서약 작성하시면 잔금 대출이 KB시세 ATV 70% 가능해서 이것도 문제 없는데요. 남은 건 다 주택자분들이죠. 중요한 건 다 주택자분들이 중요한데요. 내가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 받을 당시 다 주택자여도 비조정 지역에 있었으면 대출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돼 버렸고 잔금 때 조정 지역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 주택자는 어쩌고 저쩌고 후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 대출 가능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정 전 대출받은 범위라 하면 중도금 대출 신청액을 보통 생각할 수 있겠죠. 중도금 대출 신청액 통상 분양가의 60%인데요. 그러니 KB시세가 아니라 기존 대출받은 범위 내로 제한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 해석이 다 주택자는 주택처분각서도 필요 없고 잔금 대출 절대 안 되니까 알아서 현금 들고 와라는 의미인지 그래도 규제가 갑자기 된 거니까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대출에 한해서 처분서약 없이 기존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 인정해 준다는 말인지 아니면 다 주택자들은 잔금 대출받아 입주하려면 나머지 다 팔아야 되지 않겠니? 처분각서 쓰고 잔금 대출 받아가라는 의미인지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조정지역 이전에 다주택자여도 처분서약 없이 대출 범위 내에서 잔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처분서약 필요 없이 잔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 18일 이후 중도금 대출 신청한 다주택자분들은 잔금 대출이 아예 되지 않습니다. 아예 안 됩니다. 그런데 진짜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가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등 여러 사례들을 비교해보면 어떤 곳은 잔금 대출 된다, 또 어떤 곳은 잔금 대출 안 된다고 합니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조정지역 다주택자 잔금 대출은 개개인의 신용과 개인정보, 조정지역 DTI, DSR 등을 시스템에 다 넣고 돌려봐야지 다주택자에게 대출이 몇 프로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은행마다 다 달라요. 규제지역 전까지 중도금 대출 받은 범위 내는 맞지만 시스템에 넣고 돌려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덜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입주장대, 분양권은 입대위, 입주권은 조합에서 잔금 대출로 갈아타는 은행의 해석과 개개인의 상황, 능력에 따라서 몇 프로 나오는지 정해집니다. 당연히 60%는 안 나오겠죠. 무조건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 나오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점 챙겨두셔야 합니다. 다음은 중도금과 잔금 대출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분양자, 당첨자일 때 중도금 대출입니다. 무주택 세대 및 1주택 세대에 한해서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됩니다. 60%. 2주택 이상 시 대출이 안 됩니다. 1주택이 있을 땐 입주 1년 내 처분 조건이 있습니다. 이때 분양권을 구입한 자의 중도금 대출은요, 무주택 세대 및 1주택 세대에 한해서 10% 현금 납부를 해야 하고 대출은 50%만 가능합니다. 1주택이 있을 시 입주 1년 내 처분 조건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대출 안 됩니다. 수분양자, 당첨자일 때 잔금 대출입니다. 규제지역 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무주택자 및 처분 조건 1주택자는 변경 전으로 적용돼서 70% 가능합니다. 다주택자는 변경 전 지정된 대출금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6개월 내에 입주해야 합니다. 분양권을 구입한 자의 잔금 대출은요, 무주택 및 1주택자의 경우 50%, 처분 요건과 함께 6개월 이내 입주 여건 따릅니다. 다주택자는 대출 불가능합니다. 조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청약 당첨 혹은 계약금 납입을 완료한 세대 중 무주택자 또는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의 중도금 대출의 경우 LTV는 분양가가 기준입니다. 무주택자 70%, 1주택자 60%, 대출 신청 시 분양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단, 잔금일 날 기존 주택 처분 시 70%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잔금 대출은요, 조정지역으로 신규 편입된 곳에 시세 9억 이하의 잔금 대출 LTV는 무주택자의 경우 시세의 50% 또는 분양가의 70% 이내이고 1주택자는 시세의 50% 또는 분양가의 60% 이내입니다. 이때 기존 주택 처분서약 필요합니다. 단, 잔금 대출 시 시세가 아닌 분양가 기준으로 볼 때 중도금 대출은 받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 보도 자료에 의하면 LTV 규제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9억 이하부는 50%, 9억 초과부는 30%입니다. 투기 과열지구는 9억 이하부는 40%, 9억 초과부는 20%입니다. 잔금 대출 LTV 산정할 때는 시세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이미 분양받은 세대의 기대이익을 감안하여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종전의 LTV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도금 대출 불가능하고 잔금 대출 불가능합니다. 단, 2주택자는 잔금일날 기존 1주택 처분 시 60% 가능하며 2년 내 나머지 1주택 처분 및 2년 내 전입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상황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정지역 지정 전 계약서 작성 및 조정지역 지정 전 대출을 승인한 경우라면 무주택자는 LTV 70%, 1주택 이상은 LTV 60%입니다. 이땐 전입 상환 등 규제 없습니다. 세입자 퇴거자금 등 대출 한도 내에 가능합니다. 조정지역 지정 전 계약을 했을 경우 대출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천안 등 많은 지역이 추가로 지정되었으나 그 전에 계약을 한 경우에는 대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매를 할 경우 매수자 쪽 대출에 문제가 생기겠죠.
다음은 조정지역 지정 전 계약서 작성 및 조정지역 지정 후 대출 승인입니다. 가장 애매한 부분인데요. 계약 당시에는 조정지역이 아니었지만 계약 후 잔금 납부 전 조정지역이 된 경우입니다. 무주택자는 LTV 70% 2년 내 전입 의무 있고요. 1주택자는 LTV 60%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2년 내 전입하셔야 합니다. 단 잔금일날 기존 주택 처분 시 70% 가능합니다. 2주택자는 대출 불가능합니다. 단 잔금일날 기존 1주택 처분 시 60% 가능하고 2년 내 나머지 1주택 처분 및 2년 내 전입하셔야 합니다. 3주택자 역시 대출 불가능합니다. 이때 계약금은 필히 계좌이체 처리 및 증빙이 필요합니다. 조정지역이 돼도 무주택자와 1주택 처분자들은 비조정 LTV 70에서 60% 주택담보대출이 나오니 걱정하지 마세요. 2주택자와 3주택자는 대출이 어렵고 2주택자도 잔금일까지 1주택을 처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조정지역이 아닌 경우 잔금 납부를 위한 대출을 빨리 실행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다음은 조정지역 지정 후 계약서 작성했을 때입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9억 이하는 LTV 50%, 9억 초과는 LTV 30%입니다. 6개월 내 전입 의무 생기고요. 단 부부 합산소득 8천만원 이하는 60%까지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구입은 9천만원 이하 60%까지 가능합니다. 1주택자분들은 9억 이하 LTV 50%, 9억 초과 LTV 30%입니다. 이때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6개월 내 전입 의무 생깁니다. 2주택자분들은 대출 불가능합니다. 단 잔금일날 기존 1주택 처분 및 6개월 내 전입 시 50% 가능하고 9억 초과일 때는 30% 가능합니다. 3주택자분들은 대출 불가능합니다. 이미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가장 심합니다. 3주택자 이상은 대출이 안 나오고요. 1주택자와 2주택자의 경우에는 새로 구입한 부동산을 6개월 이내 전입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조정지역 지정 후 생활안정자금 대출입니다. 특별한 목적이 없는 자금은 물건지당 1억 한도로 제한되고 세입자 퇴거 등 특별 목적 자금에만 대출이 용이합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곳에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규제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 본인 집으로 가야 하는 경우 기존 세입자를 퇴거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다주택자이면 대출이 불가능하고 1주택자인 경우에는 9억 이하 50% 또는 9억 초과 30% 나옵니다. 현재 전세금 상황에 맞춰서 비교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조정 지역에 청약할 땐 6개월 안에 무조건 실거주해야 합니다. 조정 지역일 때 우리가 청약에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를 냅니다. 보통 입주할 때 중도금 60%를 주택담보대출 60%로 갈아타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이니 이제 50%가 되겠죠. 조정 지역에서 청약 시 집값이 올라 입주 후 전세로 중도금 대출 갚으려는 계획이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조정지역 지정 후 대출은 6개월 내에 실입주가 필수입니다. 잔금 대출은 기본으로 6개월 안에 실입주이고 중도금, 이주비 대출은 한 번이라도 실행을 했다면 입주 시 6개월 안에 실입주해야 합니다. 전세금으로 중도금을 다 갚아도 똑같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실행했다면 만기 전에 원금을 다 갚더라도 무조건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합니다. 정부가 지난 6.17 대책에서 갭투자 방지를 위한 규제지역 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잔금 시 전세금으로 중도금 대출을 갚아도 전입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출 실행 후 원금을 갚을 때 대출 실행에 따른 이행 조건을 이행했는지 체크하는데요. 6개월 내 전입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조기 상환에도 이 의무는 그대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분양권일 경우 중도금 대출이고요. 입주권일 때 이주비 대출입니다.
즉 중도금 대출에서 다 갚아도 6개월 안에 실입주 하셔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일명 조기 상환 제한되는데요. 3년간 대한민국 모든 은행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년간 모든 대출이 금지됩니다. 3년간 대출을 못 받는다는 건 엄청 무서운 일입니다. 단 신용대출은 되는데 이제 신용대출도 집값에 못 보태는 거 알고 계시죠? 다 막아뒀습니다. 신용대출 1억 이상으로 조정지역 내에 집을 사면 회수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분양권 담보대출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취득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